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체 리듬 언제 자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수면의 비밀 세 번째 시간에 처음 오신 선생님을 이제 모셨는데요. 원광대 삼본병원의 신경과 한선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 삼본병원 신경과의 한선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되어서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생체 리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제 방송 오늘 이제 제가 어떤 내용 할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호스트가 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체 리듬, 과연 일주기 리듬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나의 일주기 리듬은 어떤 형일지, 그리고 일주기 리듬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어떤 건지, 일주기 리듬과 건강, 그리고 이제 이 일주기 리듬과 환경과의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숙면을 위해서 언제 자는 게 좋을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체 리듬, 그 중에 이제 생체 리듬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일주기 리듬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주기 리듬, 영어로는 이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이게 약 하루라는 뜻이랍니다. 영어로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일주기 또는 하루주기 리듬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생체 시계가 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수면의 비밀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일주기 리듬은 이제 하루의 주기를 가진 생체 리듬이고요. 우리의 신체 기능, 행동, 그리고 수면과 각성을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이제 체온과 호르몬 분비, 그리고 각성도를 결정하게 되고, 이제 무엇보다도 주행성, 야행성을 또 결정하게 되고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 식물, 뭐 초파리, 곤충, 플랑크톤에도 각각 고유의 일주기 리듬이 존재해서 생체의 실 고유 리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의 환경이 자극이랑 관계없이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리듬인데요. 요 옆에 그림을 제가 이제 잠깐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이제 체온이거든요. 요 네 번째 여기 밑에 체온이 이제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새벽에는 이제 떨어지게 되고 낮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이제 하루 주기 리듬을 가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은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밤에 나오는 호르몬이어서 요게 이제 밤에는 낮에는 쭉 떨어져 있다가 밤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이제 리듬을 가지게 되고, 요거는 이제 각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빈몽사몽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더 말똥말똥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점심 때쯤에 조금 이제 약간 졸립다가 잠자기 직전에 가장 이제 내가 이제 말똥말똥하고 이제 잠이 들면서 각성도가 떨어지는 요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이런 리듬들이 다 저희 생체 시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제가 어렸을 때 미미의 과학 시간이라는 그런 혹시 프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를 알게 된 건가요? 이게 일주기 리듬을 발견한 1729년의 사건을 그때 만화를 이제 보여줘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프랑스 천문학자 드마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제 식물 중에 미모사라고 이렇게 딱 건드리면 딱 잎이 닫혀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낮에는 이렇게 열려있고 밤에는 닫혀져 있는 거를 보고서 이게 낮밤을 뭔가 아는 거네. 신기하다.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빛 때문인가 보다 해서 그냥 빛이 있을 때는 열리고 빛이 없을 때는 닫혀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혹시 햇빛이 들지 않는 이렇게 상자 안에 민무사 화분을 옮기고서 낮과 밤을 관찰했더니 빛이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잎이 열리고 밤에는 잎이 닫혀져서 뭔가 하루 주기 리듬을 가진 게 식물에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처음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머리에 생체 시계는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저희 뇌, 이것도 이제 저번에 수면의 비밀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뇌 중앙에 이게 이제 눈 시신경이 들어오는 거에 바로 위쪽에 상교차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저희 생체 시계가 있는데, 실제로 생체 시계가 그럼 여기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에 존재하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모든 기관에 존재하는데, 이 머리에 있는 거는 주인 생체 시계가 돼서 이 생체 시계가 이 아래쪽 그 말초신경들을 다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데 그래서 모두 다 각각 놀지 않고 일정하게 움직이게 되는 게 있어서 실은 이제 이런 주인 생체 시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각 말초에도 생체 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일치하게 움직이는 게 결국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기 리듬 제가 간단하게 약간 좀 강의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연 여러분들과 일주기 리듬이 어떤 형일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한서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나의 일주일 리듬은 어떤 형일까? 일주기 유형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 궁금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이미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그 종달새형이다, 올빼미형이다,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이다.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보통 생각하는 타입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마 저녁형일 것이다. 나는 아침형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은 뭐 많이 틀리게 생각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고 아침에 활기가 넘치고 아침에 집중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활기가 넘친다 하면은 아침형 인간, 종달새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초저녁에는 좀 피로하고 금방 졸리는 그런 타입이시고 올빼미형은 이제 아침에는 깨어나기가 어렵지만 저녁 7시, 8시, 저녁 9시 이후에 더 집중도 잘 되고 활기가 넘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올빼미형, 저녁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색깔의 무지개 색깔의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독일의 렌데베르크 박사님이 연구하신 좀 더 과학적인 접근법인데요.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출근하지 않은 주말에 나의 수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내일 출근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 내가 잠자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잠자는 시간은 내일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12시, 1시쯤 자서 8시, 9시쯤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면의 중간 지점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0시에서 8시라고 생각하면 새벽 4시가 중간점이겠죠? 아니면 4시 반 정도 될 텐데요. 수면 중간점이 4시면은 이제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초록색 그래프가 4시에 해당되는 중간형이고요. 보통 3시, 4시, 5시 정도 지점이 되신다면 이제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한 11시에서 자서 한 6시 일어나거나 12시에서 8시 10시에서 이 정도면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고요. 계산을 하셨을 때 이 중간 지점이 새벽 2시 이전이다 하면은 이제 아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시 이후다, 아침 6시 이후다 하면은 저녁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3시 반에서 5시 반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60%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요. 이분들 대부분 중간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중간형에 해당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고 이런 분들은 조금 필요에 따라서 조금 저녁형이 됐다가 조금 아침형이 되는 것도 가능하시고 대부분 이런 생활 하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극심한 아침형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올빼미형이 꼬리가 길게 내려오신 건 보라색 이게 길게 내려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끝에까지 온 극심한 저녁형 사람들은 중간 지점이 한 11시 정도까지 있죠. 그럼 이분들은 거의 낮에 잠을 자는 거죠. 밤에 밤낮이 바뀐 정도의 이런 저녁형, 올빼미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포가 넓게 된다는 거. 종달새 이렇게 이분화된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양하다. 이렇게 일주기 리듬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특징이겠죠. 근데 이게 좀 복잡하시다 하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제 나는 주말에도 쉬는 날에도 아침에 알람 없이 일찍 일어난다 하면은 대부분 아마 아침형이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주말에는 주중과 다르게 굉장히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말과 주중의 수면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아마 대부분 저녁형, 올빼미형 인간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윤희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13세 이후로 35년 동안 4시간에서 6시간을 이제 주무신다고 하셨고 10시에 자서 한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고 더 자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러면 아침형 인간이실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10시에서 새벽 4시? 일단 아침형에 가까우실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신다는 거 보니까 10시부터 6시면 중간 지점이 어떻게 되죠, 선생님? 10시 하면 지금 한 1시? 1시 반? 그 정도 그렇게 될 것 되니까 같은데요. 아주 아침형으로 보이시고 지금 나이대가 얼마 되는지 쓰진 않으셨네요. 보통 이제 아침형인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런 타입을 가지셨다는 거고 뭐 두 가지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거가 불편하신 것도 있고 수면 시간도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더 자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네. 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아마 그 시간에 이제 생체 시계가 네네. 켜지는 것 같아서 아마 아침형 인간이신데 잠자는 시간이 좀 짧은데 뭐 낮에 졸립지 않으시면은 저게 나의 좀 내가 좀 숏슬리퍼라고 해서 잠을 좀 적게 자는데 좀 아침형 인간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뭐 잠깐 뭐 명상을 해서 뭐 본인이 이렇게 좀 마음도 편해지고 이러시면 뭐 도움이 되지만 낮에 뇌는 쉬고 있지는 않습니다. 밤에도 실은 잘 때도 꼭 쉬는 건 아니어서 내가 억지로 뭐 뇌를 쉬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 생각에도 보통 자기 생체 리듬대로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생체 리듬에 맞는 수면 시간에 사는 게 좋은데 지금 그런 수면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졸릴 때 자고 알람 없이 깰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시간이면서 아침에 깼을 때 피곤한 느낌이 없고 낮에도 또 이제 별로 졸린 기분이 없다면 사실은 적절한 수면 시간이고 내 생체 리듬에 맞는 수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8시간 수면을 권장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적으로 짧게 자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그 시간 자체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에 맞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놀 때는 되게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데 네. 일하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네. 아침형, 저녁형도 좀 이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 이거? 그죠. 아침형 네. 인간, 저녁형 인간.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느냐, 나는 저녁형 인간이 되느냐, 아침형 인간이냐.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저녁형, 이제 올빼미형들을 안 좋아하시죠. 게으르다. 네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맞아요. 늦게 네, 일어나지. 그쵸. 저녁에 도대체 뭘 하느라 이렇게 늦게 자느냐. 특히 이런 청소년들한테 이런 비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결정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발견을 해서 2017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되는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저녁형이시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도 한 분은 저녁형일 가능성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나이와 성별에 따른 그림. 이제 중요한 요소는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보시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 10살 이전에는 대부분 아침형이죠. 그래서 아침에 애들이 일찍 깨가지고 뭐 좀 늦게까지 주무시고 싶은 부모님들을 깨서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매우 좀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점점점 크면서 사춘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저녁형이 되죠. 그래서 밤새 들어가서 막 밤에 게임을 하고 밤 꼴딱 새다시피 하고 아침에 자고 이제 이런 것이 네. 점점 올빼미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남자가 조금 더 늦게까지 한 20세까지 맥시멈으로 이제 저녁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세에 완전히 제일 심한 올빼미형이 된 다음에는 평생에 거쳐서 점차적으로 아침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50세가 그러니까 남자가 좀 더 올빼미형이 심한데 50세가 지나면 이런 차이도 없고 50세, 60세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아침형이 되는 거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중간형이다가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선생님 말씀 주신 그 생체 시계에 신호를 주는 인자, 제일 중요한 인자가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쬐는 환경에 의해서 이런 아침형, 저녁형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빛을 쏘이는 노출, 이렇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아침형, 저녁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으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질문을 좀 볼게요. 그래서 올빼미들은 뭐 술 장사, 저녁 장사 하시는 분들 이제 새벽 7시에서 오후 2시에 일어나는데 무조건적으로 나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올빼미시기도 하고 지금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신 거잖아요. 실은 그러면은 저게 무조건적으로 나쁘진 않죠. 내가 생계 때문에 밤에 지금 이 근무를 하시게 되고 또 이제 야간 근무하시는 이제 교대 근무자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도 시간이 아주 짧으신 것 같진 않아요. 7시간 정도를 잘 주무시는 것 같아서 많은 경우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아주 본인이 올빼미면서 올빼미형으로 잘 수 있는 패턴이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올빼미는 아닌데 유전적으로는 아닌데 억지로 저 시간에 자야 되면 저렇게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괴롭고 잠도 못 자고 뭐 수면제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자기 패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좋고 나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 굉장히 좀
나이스한 케이스죠. 그렇죠. 밤에 장사를 하는데 내가 올빼미형이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이런 준비하면서 본 기사 중에 이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술장에서 저녁 장사를 하는데 아침형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인지 못하고 사신 거죠. 장사를 계속 하면서. 근데 장사를 하는 동안 굉장히 좀 신경질적이고 이제 막 그 불안정하고 그런 게 많았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뭐 밤 장사를 안 하고 낮에 일하는 걸로 업종을 바꾸시고 나서는 성격이 좋아지셨대요? 성격이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리듬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거기에 네, 네. 그런 저런 경우는 자기에 있는 맞는 직업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좀 좋은 케이스라고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딸기 80 분은 80분은 30대 초반이신데 불면증 없고 허리 통증이 좀 있어서 밤에 잠이 안 와서 1시에 자고 출근 6시에 알람으로 일어나실 것 같은데 아침형 저녁쯤 궁금한 주말은 어떠신지 저희가 궁금하네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잠이 안 와서 1시에 주무시면서 출근하려고 억지로 일어나면서 주말에는 분명히 1시나 2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신다면 저녁형에 좀 더 가까우실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좀 잠자는 시간 5시간 뿐이 안 되니까 잠 부족하니까 아침에 몸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그죠? 아무래도 저게 이제 저녁형이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더 늦게 네. 자는 이런 패턴을 보이실 것 같고요. 질문이 엄청 많은데. 와, 그래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다들. 한번 네. 박정mek 씨 질문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선생님. 60살 여성입니다. 8시에 네. 잠자던 11시 잠자던 3시가 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대로 아침을 맞아요.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갱년기 때문인지 병원에 다녀도 차도가 없습니다. 하셨네요. 60세신데 8시에 자던 11시에 자던 새벽 3시가 되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보통 본인의 이 박 전자님에 맞는 그 생체 리듬 기상 시간인 것 같아요. 되게 극심한 아침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너무나 빠른 그런 건데요. 그래서 수면 시간도 짧고, 그래서 이제 뭐 불편감이 있으신데. 8시에 주무시면 수면 시간 안 짧으실 것 같아요. 8시에 주무시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그렇네요. 네네네. 차도,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아침형 인간이시고, 네.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좀 그게 아침형이랑 더 돼서 네.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음. 뭐 일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이 아주 저런 분이 가끔 병원에 오시는데 네네. 저는 이제 괜찮다고 그냥 근데 그냥 가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시부터 3시까지 잘 수 있으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막 이게 보통 이제 뭐 너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런 패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렇죠. 네, 보통 저렇게 병원 오시면은 왜 8시에 주무시지 말고 좀 늦게 자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아마 저분은 그래도 3시가 돼서 깨지니까 이제 그렇죠. 어차피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네.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사실 일주기 패턴, 본인 패턴을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바꾼다 해도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원래대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면 자기 리듬에 맞춰서 사시는 것이 제일 좋죠. 중간형이면 좀 이제 바꾸기가 쉬운데 이제 아침형, 네, 막 저녁형 그렇죠. 약간 좀 네. 아주 좀 심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 좀 많으신데 일단 수면장애 조금 보고서 또 말씀드릴게요.